세계 곳곳에서 혐오 범죄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아시안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다. 지나가는 아시안계 여성을 폭행하는 일은 다반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리거나 총기를 난사한 사건들을 보며 책 휴먼카인드를 읽어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 책을 보며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보게 됐다. 굳이 스토리를 언급해 스포할 마음은 없으니 요점만 짚어보자면 책과 영화 모두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선설과 성악설은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증거가 넘쳐나지만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을 부수는 수많은 사례 또한 존재한다. 책 휴먼카인드는 인간 본성에 대해 어느 한쪽을 지지하진 않는다. 다만 인류 발달의 역사상 사회적으로 우호적이고 친화력을 가진 종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볼 때 얼굴을 붉힐 줄 알고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 종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호적이고 친화력이 강점이 돼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 유럽에서 각광받는 사상가자, 이 책의 저자 위트허르 브레이만은 인간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들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역설적인 사실의 답을 찾고 있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아우슈비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60년대에서 70년대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고 자원한 학생들을 죄수와 교도관으로 나눠 역할극을 하게 한 결과 평범한 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가학적 교도관으로 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은 죄수와 같은 행동을, 교도관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교도관처럼 행동하게 되는 상황적 영향력은 강력하고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해석과 함께 성악설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돼야 하지만 분석의 정확도와는 별개로 언론에 의해 부각되는 측면은 이슈에 대한 편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1964년 뉴욕 거리에서 칼에 찔려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회상한 인터뷰는 언론에 의해 방관자 효과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회자되며 대도시의 익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됐다. 실상은 그녀를 돕기 위해 뛰쳐나온 이웃의 품에서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 본성의 어떤 면은 비중과 상관없이 한쪽 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잦다. 물론 인간이 선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자는 인간의 악해 보이는 행동들 역시 그 기저를 살펴보면 우호적이고 친화력을 가진 인간의 특성에서 기인한 선한 본성의 오작동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쟁도 인종차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90년대에 이루어진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좋은 사람보다 비열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과 악을 떠나 차이에 민감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강한 우호적 감정을 갖는 인간의 특성이 일으키는 역효과를 보여준다. 우호적인 인간들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과 기회주의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자신이 더 나은 인간임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으로 타인과 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간의 공감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권력은 잔혹하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든 그렇지 않든 그 진실과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들은 선한 사람으로 행동하며 반대로 악한 사람 취급을 하면 악하게 행동하는 골렘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우등생 취급을 하면 이들은 우등생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도 역시 적용된다. 이런 효과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을 먹고 치료제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실증됐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면 회복 불가능하지 않을까 암담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자는 우리 안에 무한한 회복 탄력성을 믿고 사람들이 선량하다고 믿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나 혐오 범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민주주의의 불평등까지 이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선하다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가령 테러리스트와의 차 한 잔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지갑을 훔치려는 사람에게 밥을 사고 대화를 하며 상대를 이해해 줄 때,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듯이 말이다. 또한 동일감이나 친밀감이 도덕적 윤리보다 본능적으로 강하게 발현되는 사람의 특성을 볼 때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이질적인 사람들과는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환경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바로 희망적인 이야기다.